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레슨을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볼이 뜨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퍼 치면서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왼쪽도 가고 오른쪽도 간다. 마지막 세 번째가 비거리가 짧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이 뜨지 않는다. 볼이 뜨지 않는 분들은 딱 하나만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내가 이 왼손 그립과 오른손 그립을 너무 아래로 잡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위크한 그립을 잡는 건 아닌지를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특히나 오른손이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이 볼은 뜨지 않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문제로 만나는 골퍼분들, 저희 학생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드레스를 하고 오른손을 이렇게 밑으로 넣는 겁니다. 이게 넣게 되면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릴 수가 없어요. 각이 안 나오잖아요. 흔히 쟁반을 받치듯이 하라고 하는데 손목에 이렇게 힌지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아래에 넣고 이 손목의 힌지를 만들려다 보면 아무래도 이 클럽 보시면 이렇게 힌지를 만들다 보면 이 면이 닫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로프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 손바닥은 타겟을 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꼭 문제가 발생되는 게 저는 이 인터러킹을 잡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공이 뜨지 않고 특히 또 여기에서 그립이 흔들흔들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 그립을 체크했을 때 그립에 홈이 파이는 분들, 마모가 발생이 돼서 홈이 파인 골퍼분들이라면 웬만하면은 이렇게 인터러킹, 깍지 그립을 잡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이 인터러킹 자체는 손가락을 강하게 껴야지만이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 밑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손바닥으로 잡는 느낌이 커지고 그러면 이 팔뚝이 되게 스티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제가 아까 하지 말라고 했던 아래쪽으로 가면서 클럽이 닫히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깍지를 깊이 넣은 것만으로도 이 손바닥으로 쥐는 느낌이 있어요. 깍지를 깊이 넣는 느낌만으로도 손바닥으로 쥐는 느낌으로 지금 이 포함 팔뚝이 엄청 뻣뻣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공을 치면 이렇게 깔려가는 이 드라이버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이 그립을 잡을 때는 손바닥이 정면을 본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인트라킹, 이 새끼손가락은 그냥 위에다가 얹어만 주시면 돼요. 이 새끼손가락은 필요가 없어요. 이 사이에다가 넣어도 되고요. 올려놔도 되고요. 네, 상관없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러킹을 잡던 분들이 이 오버래핑으로 바꾸게 되면은 오른손과 이 왼손에 맞닿는 부분에 이렇게 열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굳은 살이 좀 생기거나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골퍼분들이 처음에 한 번에 바꾸지 말고 이렇게 인터러킹 그립도 잡다가 다시 오버랩도 바꿨다가 하면서 서서히 좀 더 이사 준비를 해서 이런 오버랩으로 변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인터러킹 말고 이렇게 새끼손가락 올려주는 오버랩,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슨에 넘어가기 전에 제대로 된 그립을 잡고 백스윙을 하게 된다면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백스윙에 올라가면 이 왼쪽 손등하고 클럽 페이스가 45도에서 50도 각도가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백스윙이 이렇게 하늘을 본다면 공은 절대 뜨지 않을 겁니다. 닫혀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열려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공이 안 뜨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아래쪽으로 넣어서 클럽 페이스가 클로즈 되고 하늘을 봐서 도끼질 하듯이 공을 깔아치는 문제가 있을 거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슬라이스가 난다라는 골퍼분들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공이 안 뜨는 부분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넣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더 가파른 백스윙의 형태를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된다면 볼을 좀 찍어 치거나 아니면 띄우기 위해서 눕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자, 저는 이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최대한 넓은 아크를 그려야지 여러분들이 엎어치는 동작을 교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넓게라는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몸과 손의 거리를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라고 하면은 구심점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이 몸의 구심점을 잡고 손과 몸의 거리를 최대한 넓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대한 넓게, 어디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팔로 올려주세요. 넓게 우양우, 그 다음 올려주세요. 넓게 했을 때는 이 등 근육이 스트레치가 되고 올려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엎어치는 거를 교정할 수가 있어요. 간혹 제가 가리킨 학생분들 보면 엎어치는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이 내리는 것만 교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고 수직낙하, 수직낙하 이렇게. 하지만 이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교정을 할 때는 백스윙의 아크가 이렇게 좁다면 작용, 좁죠? 반작용으로 인해서 엎어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과 손이 좁다면, 웅크렸다면 때릴 때는 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엎어치는 문제로 슬라이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아크를 만들어 놔야지 내려올 때 그 안으로 조금 더 샬로우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직 낙하를 하든 샬로우 동작을 하든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인사이드를 만들고 수직 낙하를 하겠습니까? 자, 넓게가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에서 팔을 어떻게 돼야죠? 제가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백스윙이 높으니까 찍어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엎어치는 분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가면서 백이 낮은 경우 또는 바깥쪽으로 가면서 백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백스윙이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시 엎어치거든요. 그래서 넓고 높게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드라이버 넓고 높게입니다. 그러면 넓어서 등 근육의 아크를 키웠고요. 높여서 이 클럽이 나중에 떨어질 수 있는 이 낙폭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우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넓은 스트레치를 해주셔야 돼요. 넓고 높게 만들어야지 인사이드라는 이 뒤쪽 구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잘못된 유형 한번 보여드리면 좁게 가면서 낮게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과장된 감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올바른 동작은 우측으로 넓게 그리고 높게. 자, 공간이 우측에 많죠. 그래야지 넓고 높여야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렇게 인사이드랑 이런 샬로우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넓고 높게. 이렇게 쉽게 큰 아크로 인해서 인사이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가벼운 팁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엎어치는 분들에게는 이제 노랑 빨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스틱을 바닥에 놓고 하는 연습을 이전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틱 두 개를 노란색은 똑바로 타겟 방향으로 바로 공 뒤에 놓아주시고 빨강색은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넓은 아크, 노란색을 따라서 쭉 뻗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팔을 올릴 때는 내 가슴이 도니까 빨간색으로 안쪽으로 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안쪽에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넓게 턴, 넓게 업. 자, 그래서 이 클럽이 빨간색을 따라서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 인사이드 노란 빨강 수직 낙하 샬로우 여러 가지 드릴들이 있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가 됩니다. 공간을 만들어야지 인사이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골퍼라면 그리고 드라이버가 좀 찍혀 맞거나 엎어치는 골퍼라면 이 엎어치는 걸 먼저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넓은 이 백스윙의 아크의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무조건 첫 번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거리를 어떻게 늘릴까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그건 하프 스윙을 많이 하세요. 풀 스윙이 아니라 하프 스윙을.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이 유튜브를 거의 10여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스윙, 하프스윙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도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알고리즘만 보시고 찾아오셔서 특히 다운스윙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프스윙이라 함은 이 장점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에 넓은 아크를 그렸다면 당연히 이런 꼬임이 코일링이 만들어졌으니까 파워를 쓰기가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거리가 안 나는 분들, 그리고 공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낮게 가시는 분들은 자꾸 이 임팩트 때 힘을 쓰면서 활로우를 쭉 뻗는 분들이에요. 공을 밉니다. 자, 미는 스윙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가서 이렇게 밉니다. 뜨지도 않고, 그리고 공이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백스윙 탑에서 힘을 사용하고 그리고 최대한 팔로스루를 폐쇄시켜 놓다 보면 이쪽을 사용하지 않아야지만이 우리는 죽어있는 이 백스윙 사용 방법이 살아나요. 힘은 이 백스윙 탑에서 써야지 임팩트가 빨라지는 거지, 내가 임팩트 때 힘을 쓰면 스피드가 또는 비거리가 증가하진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다운스윙,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높이는 명치에서 조금 더 내 가슴 왔다 갔다 상응하게끔 공을 쳐주는 거죠. 최대한 우리는 이곳에서 힘을 쓰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밀지 않으면서 공을 탁탁 때릴 수 있을까요? 안 써야 돼요. 이쪽을 폐쇄시켜야지만이 팔로우스루의 의존도를 낮춰야지만이 우리가 백스윙 때 공을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팔로우스루의 의존도가 높은데 어떻게 백스윙으로 힘을 쓰면서 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머리와 생각만으로 교정되는 게 아닙니다. 안 써야 돼요. 뭐를? 팔로우스루를.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분들이 요즘 홍콩, 중국, 멕시코, 프랑스, 일본, 미국 엄청 많은 곳에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종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론을 알고 조금 더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수업을 받았으니까 더 많이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러프하게 그냥 맞을 때 힘을 쓴다라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어느 곳에서 힘을 쓰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때릴 때 역시 거의 이거는 세계 모두 공통의 문제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올라간다면 이 지점이 파워를 내는 구간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그냥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샤프트를 잡고 오른쪽 구간에서 이 바람 소리 나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손이 조금 아프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손이 아니라 온몸을 써서 해요. 백.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순발력이 생깁니다. 마치 해머질, 도끼질 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저도 도끼질이나 해머질을 해보진 못했지만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올라간다면 이 지점, 이 지점. 그러면 올라가면 이 지점이에요. 왼발이 콱콱 밟히죠? 콱콱 밟히죠? 네, 그러면 온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조금씩 가파라져요.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습을 3시간씩 했다, 300개, 500개씩 쳤는데 지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위에서 이 느낌. 자, 백, 올라가서 위에서.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이 하프 스윙을 한다고 해서 아주 칼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가다가 딱 급정거를 걸면 운전자가 이렇게 슬로우로 보면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채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관성 때문에 채 끝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하프 스윙에서
어느 위치까지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이 타겟을 바라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클럽 헤드가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온다면 타겟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까지, 그리고 왼팔이 어떻게 되죠? 펴져 있는 위치를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우리가 이런 하프 스윙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실수를 많이 범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힘을 주고 딱 멈추거나 아니면 공을 때리고 손목으로 빨리 이렇게 낚아채면서 걷어내는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하프 스윙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공이 뜨지 않거나 그리고 엎어치는 문제가 있거나 마지막 하나는 비거리를 원한다면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더 좋은 드라이버의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재 레슨 했을 때 가장 이 세 가지가 우리 골퍼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이 문제인 거를 모른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유익한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